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은 휴일이죠.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휴장. 그러나 부지런한 비트코인은 절대로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19,786달러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좀 더 힘을 내가지고 2만 달러 위까지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응원을 하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 상반기 성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너무 변동성이 커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 성적들을 보시면은 애플 마이너스 23%, 마이크로소프트 24% 하락,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25%, 아마존 마이너스 35%, 테슬라 마이너스 35% 등등 굉장한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 증시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도 마이너스 53%,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70% 등등. 근데 코인베이스가 또 최악의 성적 마이너스 80%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한테만 뭐라고 하죠? 우리 비트코인 좀 가만 냅둬 이 자식들아. 이어지는 거시경제 뉴스 아르헨티나 소식인데요.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이 지난 2일 사퇴를 발표한 후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아르헨티나 법정화폐 가치 저하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최대한 많이 제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달릴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달러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죠. 비트코인이 좀 힘을 좀 내줬으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렸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달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짓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가 과연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구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편 아르헨티나 지난 5월 인플레이션율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려 60%! 지난 5월달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 60%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감에 떨면서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터키도 만만치 않은데요. 터키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인플레이션율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78%고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것도 양념이 돼가지고 78%지 실질적인 몸으로 겪는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178%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만들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도지 실제로 겪으면 정말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 폭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런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자, 과연 한국은 언제까지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시위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안한 미래 여러분들께서도 잘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빗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라는 오글거리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글오글. 다음은 테슬라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2분기 비트코인 손실액이 무려 4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도 물타기 좀 가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아주 재미난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피터 시프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쪼깐한 은행 하나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현지 규제 당국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때려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 피터 시프의 은행을 활용하던 고객들 같은 경우는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한 상황. 피터 시프는 어이가 없다라면서 밝히기를 결과적으로 은행 내 계좌들이 전부 다 동결돼 버렸다. 고객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시프를 믿고 돈을 맡겼다가 지금 돈을 날리게 된 고객들 굉장히 좀 화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피터 시프를 두고 항상 비트코인을 비난했었던 피터 시프인데 이번에야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다가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나왔었던 소식인데 제가 깜빡하고 전달을 못했었던 소식. 미국의 2위 전력회사인 듀크 에너지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채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이 산고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자, 이 산고 코인은 앞으로 비트코인과 연동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산고 코인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천연자원으로 가는 관문 역할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며 그들이 언급하는 천연자원에는 석유, 다이아몬드, 구리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연동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죠?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 슬레이트에 의하면 미국 투자자들 중에 21%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받았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쯤이면 피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자, 암호화폐 투자, 물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위기 관리를 하면서 이왕이면 여윳돈으로만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한국도 지금 주식이랑 코인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부디 힘든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안전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활용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그 총 용량이 4064개의 비트코인으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 비트코인 결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자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제한 암호화폐 블랙카드인 비트코인 블랙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블랙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신라면 블랙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비트코인 블랙 같은 경우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만장 선택받은 사람들 10,000명 같은 경우는 해당 카드를 들고 비트페이를 지원하는 곳에서 사정없이 그냥 무제한으로다가 카드를 긁게 된다면 온라인 부티크 옷드리빙에서 교환할 수 있는 스테픈 SPND 토큰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동향입니다. 한때 신나게 비트코인을 팔아 제꼈었던 채굴자들, 최근에 출금을 멈추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듯한, 축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무려 6,40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 중에 5,100만 달러는 쇼치로 들어온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죄다 비트코인 날아간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쇼치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정말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수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들은 비트코인에게 모욕감을 줬어. 비트코인이 부디 그냥 오기로다가 이 쇼쟁이들의 뚝배기를 전부 다 한바탕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자, 비트코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한물간 분석가로 취급을 받고 있는 플랜 B. 그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기를 자신이 보고 있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봤더니 신호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되었다더라.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상승이 강렬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하라. 떡상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당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설명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나요. 본격적인 뇌동매매 가지야. 부디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플랜 B 역시 과거의 영광을 한번 다시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 작년부터 25,000달러 떡락을 열심히 노래를 불렀었다가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오니까 만족을 했다라는 듯이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라는 분석들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해당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와리가리를 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다가 지금이 장투자를 위한 적절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나 비즈니즈라는 분석가, 프랙탈을 봤더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업데이트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이 다 됐었다더라. 그래서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지금부터 짧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22,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 반등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매수가 제대로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게 된다면 짧게나마 베어마켓 랠리, 하락장에서의 약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최대한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바닥을 계속해서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소 논란이 아직도 시끌시끌합니다. 최근에 큐코인의 CEO가 우리 거래소는 건강해요, 우리 거래소는 안 물어요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큐코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었던 지갑에서 암호화폐 지갑 잔고가 하루 만에 18억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히자 이번에는 CEO가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나 좀 그만 괴롭혀 이 자식들아, 우리는 그것 말고도 지갑들이 더 많이 있어, 고객들 출금을 중단할 계획이 없어, 큐코인은 말짱해라고 다시 한번 방어에 나섰었다라고 하는데요. 큐코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암호화폐 싱가포르 거래소인 볼드라는 거래소가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시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볼드 같은 경우는 참고로 굉장히 유명한 곳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판테라 캐피탈, 발라벤처스 등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출금이 중단된 상황. 자, 흔들리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자, 그래도 오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셀시우스가 계속해서 그들이 빌렸었던 돈, 론을 갚아 나가면서 청산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8,800달러까지 낮췄었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갚아가지고 4,967달러까지 낮춘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셀시우스가 청산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한번 안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셀시우스에 돈 맡겨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약간의 위안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었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떡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상반기인데 MZ세대에 이어서 40, 50대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많이들 뛰어들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인데 부디 그분들께서 잘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힘내세요. 하락장 반등 때 나오시던가 아니면은 3년 동안 물 타시면서 존버하시면은 나중에 수익을 내시면서 졸업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이어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타버스 열풍 더 샌드박스가 이번에 CJ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CJ 엔터테인먼트의 컨텐츠를 가상세계로 확장하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락장이 이어질지라도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달린다. 포르쉐보다 더 잘 나간다는 메타버스, 관광버스처럼 신나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 그 버스가 그 버스가 아니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도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분석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반등함과 동시에 이더리움도 115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일단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1250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번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또 발표가 되는 것, 그리고 연준의 FOMC 미팅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자, 물론 그냥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안 좋은 결과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겠지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은퇴 자금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린다면 그것 역시 좋지 않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들이 죽어나게 되면 대량 해고가 이어지게 되겠죠.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일단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에게 맞는 계획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대처 및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토마토밭 좀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꼭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